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배재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때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 차분하게 이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k 되겠고, 결과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좌표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1은 여기 중간에 있는 지점인데 그 다음 2까지 또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 2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하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직선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긴 3이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값이 3이나 이렇게 증가했는데 y값이 2분의 1이 줄어들었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x 더하기 y 절편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1하고 2일 때 좌표 값이 뭐 길이가 돼가는 거니까 자, 여기는 이제 사다리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2분의 1. 자, 1을 문제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죠? 2분의 1 빼기 6분의 1 되겠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빼기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높이 1. 높이는 계산할 필요가 없군요. 자, 가볍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6분의 1하고 6분의 1을 더하게 하게 되면 6분의 3은 2분의 1이 되죠? 자,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또 여기가 2분의 1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넓이 4분의 1. 4분의 1 계산했습니다. 자, 뭐 되돌아서 보게 되면 역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땐 넓이 이꼴 확률이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넓이 총합 그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도 이제 직선의 방식 구해서 변 길이 이렇게 형태들을 구해 가지고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자, 잊지 마십시오. 넓이가 곧 확률이라는 사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자, 이 부분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산 확률 변수 x가 나왔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확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군요. 제로에 뭐 제로, 원에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변수가 뭐 11개짜리 표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집합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g가 f라는 것은 0부터 x보다 작다. 여기까지 확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g3이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확률인데 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x라는 변수가 3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게 좀 따지면 p3, p4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p10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하기 한 확률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f3이라는 것도 뭐죠? p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보다 작은 변수는 0, 1, 2가 되죠. 그럼 P0, P1, P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위아래를 더하기 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요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 했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 풀이를 해야겠다 라고 됐을 땐 F8을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F8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P가 0부터 8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0, P1 해서부터 P 얼마까지 됩니까? 얼마까지 되는 거죠? 7까지 되는 거죠? 7까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또 F3을 또 구하게 되게 되면 P0, P1, P2가 되는가요? 3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서 빼기를 하게 되면 결론이 뭐가 나오죠? P3부터 P4 거쳐서 쭉 해서 P7까지 이런 것들을 합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에서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는 7까지니까 요 확률 가는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일일이 구해야 되는 거군요. 자, G2를 구해달라. G2라는 것은 2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P2 이거 P3 해서부터 P10까지를 쭉 다 쓰는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8 하게 되면 8보다 클 확률이니까 P8, P9, P10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해서 뭘 해달라? 빼기를 해달라. 자, 뺀 결과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P2부터 P3 거쳐서 P7까지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은 3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P4부터 P7까지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좀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네요. 근데 좀 평상시 보던 그런 패턴하고 좀 낯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호 형태로 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기호가 그렇죠. 조금 아무래도 함수 형태가 되니까 겁먹게 만들고, 그죠? 약간 낯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입해봐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발 이상한 이렇게 이렇게 표현들이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요. 차분하게 주어진 것들 잘 모르면 문제처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G3, F3 이렇게 F8, F3 이런 것처럼 직접 거기에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그 확률들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겁먹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금 그래도 낯선 거니까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각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카드에 적힌 수장에서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3장을 꺼냈는데 가장 큰 수다. 1, 2, 3까지 보내면 큰 수가 3이 되겠고 4가 되겠고 5가 되겠고 이렇게 변수는 3종류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열심히 표를 만들어 가지는 조건이 갖춰지겠네요. 자, 5개 중에서 3개를 꺼낸다. 그러면 5 콤비네이션이니까 10, 그러니까 분모는 10이 되겠고. 됐죠? 자, 1, 2, 3 꺼낼 때 가장 큰 수가 3이 될 거니까 이건 한 가지. 4가 꺼냈다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2개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3가지. 자, 5를 꺼냈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여기 6가지. 이렇게 해서 표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산을 구하라고요? 와우. 그럼 평균부터 차곡차곡 해야 되겠습니다. 10분의 둘을 열심히 곱하기 더하게 되니까 3, 12, 5, 6, 30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숫자가 더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그러면 여기가 15가 되니까 45가 되는 건가요? 약분을 할까 말까요? 일단 해놓고 봅시다. 자, 이번에 그래 써졌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9에다가 16 곱하기 3입니다. 그럼 48인가요? 25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인가요? 숫자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30에다가 그러니까 150이 됩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 10분의 190에다가 207이 되는가요? 207? 숫자가 엄청 커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10분의 207에서 빼기 약분 괜히 했잖아요. 어쨌든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그냥 이걸 할까요? 4분의 제곱하니까 9, 9, 8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이 되겠고 그러면 이건 414가 되죠. 2배 줬으니까. 자, 요거는 또 얼마 돼요? 5배를 해야 되는가요? 5, 8, 40에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분의 얼마가 되죠? 9가 되나요? 자, 분산 구했습니다. 이거 계산이 장난 아닙니다. 자, 이제 근데 이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변수 변환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플러스 5를 해서 처리해달라. 그러면 이제 100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0 곱하기 20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해서 5가 되니까 45 해서 계산해서 45 있어야 됩니다. 계산됐습니다. 자,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그냥 평균은 묻지도 않고 이제 분산을 물어봤는데 거기다 이제 변수 변환까지 했으니까 자, 물을 거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를 만드는 과정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해가는 거,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거, 그 다음에 분산 구해가는 거.
됐습니까? 자, 이 과정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 변환. 자, 이거 변수 변환식이 또 이렇게 되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a제곱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좀 기억해서 좀 잘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기본적이면서 그거를 풀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앞번호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좀 연습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1 확률, 0:1 확률 1 빼기 5 여사건 형태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 그 다음 0과 1 사이 당연하고요.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0:1 확률 구해달라. 이산확률 변수니 분포니까 이산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0:1 확률 모르니까 P라고 합시다. 2:1 확률은 여기 나오니까 1-P. 그럼 그래 이게 좀 재밌어서 특이한 거예요. 자, 요거랑 합하니까 1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변수가 몇 개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2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뭐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그 확률은 0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표 자체가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군요. 자,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할 일 평균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곱하기 하게 되면 2배의 1-P. 제곱의 평균이 들어가야 되겠죠. 4배의 1-P. 자, 이제 그러면 분산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곱의 평균 4배의 1-P 빼기 평균의 제곱 됐습니까? 4배의 1-P 공통의 1 빼기 1-P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4배의 1-P에다가 계산하게 되면 P 계산됐죠?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관계식 들어가겠죠. 평균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4배의 1-P의 제곱이다는 무엇이다? 2배의 분산이다. 또는 2 곱하기 4의 1-P의 P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4는 소거가 되겠고 또 1-P도 0이 아니니까 소거가 되게 되면 1-P는 이퀄 2P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P 값은 3분의 1 이렇게 계산되나요? 자, P 값이 나왔습니다. 그냥 P 구해가는 거죠?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스타트 할 때 이런 부분이 식이 좀 낯설으면 또 좀 살짝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평상시에 보지 않던 형태의 표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작 부분부터 2:1 확률은 0:1 확률 관계가 있다 해서 이제 몇 배 이런 게 아니라 1 빼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여사건일 때나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변수 자체가 몇 개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2개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균, 제곱의 평균, 그 다음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 절차를 그대로 밟아간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미나는 표현 좀 확실하게 좀 잘 익혀서 좀 다음에 다른 문제 형태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낯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7개의 점을 잇는 도로망이 있다. 7개의 점 중에서 한 지점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선택한 지점에 연결된 도로의 개수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A는 몇 개가 있을까요? A에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연결된 게 2개. 자, B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 C는 또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둘, 3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D는 또 몇 개가 있을까요? D는 뭐 양쪽으로 있으니까 2개. E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둘, 3개. 점이 많으니까 F는 또 몇 개가 있을까요? F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G는 몇 개가 있을까요? G는 두 개가 있는 거죠? 2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다 조사 다 끝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표를 좀 만들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변수 자체가 2인 부분들이 보이죠? 자, 2인 부분이 보였습니다. 2인 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개가 되겠고, 그 다음 3인 거를 또 찾아야 되는데 3인 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2개가인가요? 2개? 4개고 그 다음에 4인 것도 역시 또 몇 개? 2개. 전체 7개의 점들 중에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열심히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열심히 평균 구하면 되는 거죠? 자, 평균 열심히 구합시다. 7분의 6에다가 그 다음 얼마가 됩니까? 8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평균이 7분의 20이 되죠? 20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또, 여기다 또 변수 변화까지 또 이렇게 살짝 추가했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7배 expectation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제 이곳에다가 7분의 20을 대입하니까 20 마이너스 2 해서 정답은 18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조금 뭐 역시 이것도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죠. 조사를 좀 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지점으로 선택할 때 도로망의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한다. 이때 연결되는 도로망의 개수.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림 가가지고 이제 조사들을 열심히 좀 잘 해야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자, 연결된 도로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해서 평균을 이렇게 구해가면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호호. 자, 역시 표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파트 부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니까 자, 그 부분 연습 또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쌓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 1보다 클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시행을 4번밖에 안 했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렇다면 p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px가 0번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번 중에서 0번 일어납니다. 확률이 p가 되겠죠. p가 몇 번? 0번. 그럼 q가 4번 이렇게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81분의 65다. 됐습니까? 오호호.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4 컨비네이션처럼 필요 없고요. 이거 결국 q의 4제곱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그럼 81에서 81 마이너스 6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81분의 이게 뭐가 되죠? 81에서 빼게 되면 16인가요? 16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럼 Q 값이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는 P 값이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항분포가 완성됐습니다. 4번 하고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딱 나오는 거니까 되겠죠. 자, 이때 그럼 분산을 좀 구해야 되겠다. 분산은 이제 NPQ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4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 열심히 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분의 8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또 뭘 하라고 했습니까? 바리언스 3x 마이너스 5를 구해달라. 이거는 뭐 9배 분산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9를 곱하게 해주면 약분해서 산수를 좀 이쁘게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해서 답은 8 나왔습니다. 자, 뭐 다른 건 없고요. 이항분포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보다 클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자, 여사건 형태로 표현.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확률 자체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큰 틀이 좀 이해가 되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하기는 뭐 평균은 우리가 이제 NP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분산은 NPQ 이렇게 구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변수 변화는 뭐 그냥 살짝 덤인 것 같습니다.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분산을 가르쳐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관계식이 있다. 일단 분산이 NPQ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부분이 16분의 15다 나와 있으니까 메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15 곱하기 이항분포라는 것은 뭡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건데 자 n번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n번이 나타나라 p가 n번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n번 중에서 n-1번 나타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b가 n-1번 q가 한 번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산수하면 되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n 폼만 잡은 겁니다. 자, 요거 약분 이렇게 잘하는 게 아주 센스 있게 잘하는 거죠. 그럼 15p 처리가 되겠고요. 요 기분은 n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또 뭐가 됩니까? q가 됩니까? q?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산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문제에서 NPQ 이렇게 주어진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5P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NQ 이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P분의 1 곱하기 16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대입을 좀 잘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15는 서구가 되겠고, 그럼 p 제곱이 16분의 1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p 값이 4분의 1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 값은 자연스럽게 4분의 3 처리가 됐습니다. 자, 봅시다. 이때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np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 분산해서 지금 npq 이렇게 된 거에서 4분의 3 np 이 계산 결과가 16분의 15 이렇게 나왔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서 np라는 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도 약분이 되겠고 4, 4, 16, 3, 5, 1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np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엇을 또 구하겠냐면 기대값을 구해달라. 어떻게? 4배의 빼기 3. 좋은 이야기입니다. 4 expectation x-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5-3 처리하면 되겠죠. 자, 계산 결과 그래서 정답 2를 구했습니다. 끊임없이 변수 변환들을 하는데 이걸 뭐 답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 뭐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 변환식은 알아야 되겠죠. 자, 이항분포 분산 나왔을 때 분산식 알아야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힘겨워할 수 있는데, 자,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대로 독립 시행 확률식 세워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정리한 요식이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요 분산에서 나온 식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연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이렇게 뭐 다 알려주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십니까? 자신감 갖고 푸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자, 자신감 갖고 풀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 메모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는 4쯤 되는 거고요. 하나는 평균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슈 이렇게 해서 평균이 28이다. 표준 편차는 2쯤 되겠다. 메모만 되겠습니다. 자, 12보다 작을 확률을 열심히 해서 이제 이런 것을 구하는 거구나 표시를 했고요. 근데 확률이 같답니다. K보다 클 확률 커야 되는데 이게 이제 0.5를 넘어가는 거니까 K 값이 이쯤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평균이 다른 제각각 다른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표준화를 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분의 12-10 이렇게 해서 우리가 z값을 구하겠죠. 여기는 2분의 k-28 해서 z값을 구해갈 겁니다. 해서 표준 정기분포로 고쳐서 이 결과 이게 그럼 얼마가 0.5가 되나요? 0.5? 2분의 1이 되는 건가요? 4분의 2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요 작은 부분 해야 되는데 와, 확률이 같으려면 이 부분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칭 구조로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이렇게 해야 이제 같아지겠네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K는 28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27에서 구하면 됩니까?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 각각 평균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 편차도 다른 이런 상태에서 이 넓이 우리가 계산 불가한 거죠. 모양이 다른 거죠. 자, 근데 표준화를 시키게 되게 되면 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표준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그림 도형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그때 이제 이 값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다 뜻이 되겠습니다. 이쪽 작은 쪽, 그다음에 이쪽이 큰 쪽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대칭 구조로 해서 이 z 값이 부호가 정반대 형태. 이해됐습니까? 정규분포의 근본적인 취지, 표준 정규분포의 취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육을 하는 함수 ht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t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습니까? 좀 메모 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평균이 20인 건 알겠는데 표준 편차가 t로 돼서 표준 편차가 문자로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ht라는 것은 25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H25 이거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요. 그럼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2.5 시그마 이 부분은 이제 문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25 마이너스 20인데 고정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럼 Z값이 2.5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2보다 작을 이 확률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일 때하고 2일 때의 확률이 같아질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 던졌습니다. 같을까요? 글쎄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일 때 확률이 크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같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니은을 풀려면 5분의 25 마이너스 20해서 하나는 1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하나는 2분의 25 마이너스 20해서 2분의 5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인 녀석은 이렇게 갔을 때 1보다 작을 이 확률이 되는 거고, 자, 밑에 거는 이렇게 갔을 때 2분의 5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넓이 어디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 넓이가 더 크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니은을 하면서 느꼈죠. 자, 지금 이 숫자가 t 값이 커지게 되면 z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작아지니까 넓이가 당연히 작아지는 거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 형태를 좀 변형시킨 건데, 자, 이렇게 뭐 새로운 함수의 정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지 않으면 좀 쉬운 문제인데, 이게 좀 이제 약간 낯설게 느껴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함수 형태로 주어이 주어지니까 표준편차 사실 뭐 별거 아닌 거죠. 알아보면 지금 이 부분에 t 값을 집어넣어서 표준화 시켜가겠다. 그때 그러면 이제 z 값의 변화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새롭게 내린 정의들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이곳에서 사실은 변형시킬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제 진짜 그 조금밖에 안 되는 부분들을 막 애써서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서 다양하게 변형하려고 노력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좀 가볍게 접근해 가면 되겠습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머리 아픈 거죠. 변형시킬 곳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신감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요게 중요해요. 두 수의 곱이 6의 배수. 알겠습니다. 6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1200번 시행했을 때 270번 이하가 나올 확률을 여기서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되는데 4, 4, 16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하고 12밖에 없습니다. 자, 6이 나오는 경우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1, 2, 3, 4 가지고 만드는 건데 2 곱하기 3밖에 없습니다. 1 곱하기 6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12는 1, 12, 2, 6, 12 안 되고 3, 4, 12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개를 던졌다. 16분의 2, 3, 3, 2, 두 가지, 3, 4, 4, 3. 네 가지가 되는 거네요. 4분의 1 되겠습니다. 확률까지 구해놨습니다. 자, 좋고요. 이런 시행을 1200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한다. 이항분포란 뜻이 주어져 있네요. 1200번 시행하겠다. 나올 확률이 4분의 1 아까 구해놨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 녀석은 무엇을 따라간다?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n 열심히 곱하니까 얼마니까? 300이 되나요? 그 다음에 300에다가 또 4분의 또 3을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100을 약분하면 25가 되겠고, 그럼 3제곱이 되고 5, 3, 15제곱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다 구해놨습니다. 정기분포 모양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기분포를 따라가겠다. 평균이 300.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300번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270번 이하, 270번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표준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잘 구해놨죠? 15, 270, 300 처리해주는 거니까 30이니까 마이너스 2점이 되겠습니다. 즉 표준 정기분포로 고쳤을 때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에서 우리는 요게 필요하죠. 0.477이 필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0.5에서 0.477을 빼야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0.02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0.023 됐습니까? 자,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긴 문장 형태가 돼 있다고 해서 좀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확률을 구해야 되는 요소가 있죠. 쭉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제 나오는 경우 뭐 많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 구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이렇게 많은 이런 거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항분포다. 판단 정확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행 횟수가 또 이렇게 많은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해서 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 모양인데 270번보다 작을 이 확률 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좀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지는 그런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된다는 사실 거듭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가 적합한 경우는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흉부 엑스레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하려면 전부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강물 전체를 다 조사하겠다. 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됩니다. 전수조사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내 전력 한 달 소비량 한번 열심히 얼마나 썼는지 조사하면 되겠고 휴대전화의 액정 강도 검사 강도 액정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조사하게 되면 전부 다 깨트려 봐야 되게 되면 이 회사는 팔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뽑아서 조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가 적합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불가항력적인 이런 요소들을 강물로 다 조사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자, 니은을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입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확률 변수 자체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6분의 이게 얼마죠? 6분의 5니까 6분의 1이죠. 이 A 값은 뭐 그냥 6분의 1. 중간에 문자 왜 나왔습니까? 자, 이 모집단에서 16인 표본을 추출하다. 이런 게 중요하죠.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가지고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분산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집단 형태에서 열심히 평균 분산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평균을 열심히 구합시다. 자, 요거 표가 이거 6분의 2에다가 6분의 3으로 써져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6분의 마이너스 4, 0은 필요 없고 더하기 1입니까? 호호, 이 계산이 좀 특이하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평균 구했고, 자, 제곱의 평균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6분의 4, 이 8 처리됐고 이건 필요 없고 또 이름 또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9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럼 분산도 구합시다. 분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 2분의 3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6에서 4분의 1을 빼낼 거니까 4분의 5가 나오나요? 자, 해서 열심히 구해서 분산을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좀 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본 거죠? 된 것 같습니다. 크기가 16인 표본을 끄집어냈다. 16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를 이렇게 곱하기 해서 자, 우리는 64분의 5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본하고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가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 설정하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좀 이게 개념이 좀 헷갈리게 되면 항상 혼란에 빠지는 그런 곳이니까 좀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12번 문제였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무평균의 차가 1 이하일 확률은 0.96이다. 이때 n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표준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되는데 자, 차니까 뭐 x바가 이런 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화해야 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됐습니까? 차가 이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z값이 돼서 표준 정규분포로 가서 고쳐야 되는데 양쪽 범위가 되겠고
근데 이 확률이 0.9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절반을 하게 되게 되면 0.48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하, 가르쳐 주죠. 이건 뭐 사실 눈치채고 뭐 알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 z값이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거의 다 풀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크기 n을 모르니까 루트 n분의 됐고, 시그마는 20대 있으니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자는 1이라는 얘기겠고, 요 z값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루트 n이 40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n 값은 1600 이렇게. 오, 개수가 좀 많은걸요? 자, 됐습니까? 자, 1600개의 샘플을 끄집어내서 조사를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뭐 다른 질문 던진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 동네에 이론들이 조금 이해돼 있느냐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이 표준화식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얘기 안 하고 오편과 표준 편차의 차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차 이해되죠? 오호, 이런 표현 그냥 곧바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린 거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문장으로 돼 있으면 괜히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암기하고 있으면서도 헷갈려 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들 좀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40인 표본을 추출한 추정 모평균의 실력 90% 됐다. 알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한쪽만 쓰게 되면 x 바에 z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이제 범위를 열심히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는 좀 뭐 빼기 형태로 써줄 건데. 자, 됐고요. 신뢰도를 바꾸지 않고 z 값을 바꾸지 않고 크기 n을 추출하여 또 조사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C하고 D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요해서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거 먼저 A하고 B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B-A 값은 그러니까 요 값의 2배가 돼서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엔 또 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숫자를 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90% 신뢰도 90%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고 크기가 4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자, 2배의 Z의 루트 4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부분이 B-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 구간이 C하고 D였다. 근데 C하고 D하고 차이. 와, 그럼 사실은 위에 거는 이 부분 N이니까 이 공식 그대로 되겠습니다. 와, 루트 N분의 시그마 2배의 Z 됐습니까? 자, 이 그대로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3분의 1 이렇게 곱하기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됐다? 같았다. 2배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같을 거니까 됐고, 지워질 거니까 됐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n분의 1, 3, 40분의 1 이렇게 써진 이 부분 쓰면 되겠습니까? 된 건가요? 자, 그러면 뭐 루트 n이라는 값이 이렇게 3 루트 4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n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 곱하기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4, 9, 36, 360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쫄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실내 구간 나온 이 부분은 이 모양 형태만 좀 사실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쪽은 굳이 쓰게 되면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는 건데 이 부분에 또 암기가 또 힘들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어거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표준을 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 요 값이 z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곱하기 하니까 결과예요. 그리고 이항시켜서 나온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는 사실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좀 흔들림 없이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일일이 다 쓰기 뭐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실내 구간 길이거든요. 길이 이렇게. 그럼 이제 요 값을 이제 2배에서 표현하는 요 부분 또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싹싹싹 잘 적응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것을 x바, 2n인 것을 구한 것을 y바. 아하,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크기가 이렇게 좀 다른 거군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사실 기억할 때 우리가 expectation x 바는 이꼴 m이다 이렇게 공부했고 variance x 바는 어떻게 된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공부한 요 이론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 어차피 expectation x 바나 expectation y 바나 다 똑같이 m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을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언스 x 바를 구하려면 공식처럼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되어야 되겠고 바리언스 y 바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2n으로 끄집어냈으니까 2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크겠습니까? 큰 숫자로 나누기 한 숫자가 작아지는 거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 이것도 뭡니까? 루트 씌우는 건데. 에이. 자, 이것은요. 시그마 x 바를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건데. 그죠? 시그마 y 바를 구하게 되게 되면 루트 2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2배를 해서 루트 2배 해서 지금 뭐 x바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루트 2n분의 시그마 한 결과가 같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이 소가 되고 소가 될 때 와우 루트 2하고 루트 2분의 1이 같으냐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역수 형태로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 사람 좀 틀려라 라고 낸 거네요. 에이, 틀렸습니다. 맞는 답이 기억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 공식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까지 좀 파악하면서 학습을 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배제곱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5명의 표본을 임의로 뽑을 때, 자,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115보다 크고 k보다 작을 확률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때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열심히 표준화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루트 얼마죠? 루트 25분의 표준편자 10 열심히 하면 되겠고 구해야 될 값이 k도 있고 115도 있고 빼기 120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5분의 10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2 처리돼서 계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표준화한 값 중에 무엇이 좀 나오나요? 자, 여기는 이제 2분의 자, k-120이라는 숫자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찍혀야 되겠고, 자,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5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 확률을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5 여기에서 이제 일부분 나왔습니다. 0.49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른쪽 확률은 얼마가 돼야 되죠? 자, 문제를 보니까 확률이 9710이 돼야 되겠습니다. 9710 됐습니까? 빼기를 해야 되겠죠? 자, 2에다가 7에다가 잘 계산하고 있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에다가 하니까 또 7이 됩니까? 그러면 또 477이 아하 477이 아하 요 z값이 2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계산하면 되죠. k값은 곱하기 4 해주고 124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나오나요? 그래서 124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갈 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 이 부분 이제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기분포 문제 풀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를 하는 거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고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집단에서 뽑아서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인데 또 학습이 좀 진행되어 있지 않다면 또 나름 어려운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80%의 신뢰 구간이 길이가 d였다. 알겠습니다. 같은 표본 크기로 모평균을 k%로 추정했더니 2d였다. 그렇습니까? 신뢰 구간 길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80%다. 그러면 0.4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z값이 알겠습니다. 이제 d라고 구한 것이 2배의 z값이니까 1.280 이렇게 이 숫자를 띄웠으면 잘 안 되겠죠. 곱하기 1.280 이렇게 되겠고
N이 안 가르쳐줬고 시그마도 안 가르쳐준 건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K%. 근데 이제 ED가 돼야 되겠다. ED. 여기는 그대로 돼 있고 요거는 미지 모르는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 변함이 없는 거 같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럼 뭐 해야 될 그럼 여기 1.280의 두 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1.280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2.560이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0.49다. 0.49에 2를 또 곱하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0.99가 되는 건가요? 자, 99 이렇게 되는 거니까 99% 되죠. 99%의 확률로 조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두 배 하에 가는 이 부분 사실 뭐 식 자체가 이렇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고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거 그다음 풀어갈 거 두 배 된다고 해서 뭐 단지 두 배 한 결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이 이제 두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다 처리해 가면 또 나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이론 학습 정확하게 잘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식하고 똑같아진다. 아, 이거는 문자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잘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쪽 x바와 관련된 건 이거는 뭐죠? 이거는 표본화에 관련된 거고 요쪽은 또 뭐죠? 모집단에 관련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크기가 n인 표본.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요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자, 이쪽에 이제 우리가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쓰는 그 녀석들이죠. 여기 절대값 한 부분이 이제 루트 n보다 좀 작다 이 부분을 좀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됐죠. 자, 이 부분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구한 것을 이제 an이라고 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확률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여기 구한 이런 값들이 서로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같아질까요? 자, 이 부분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걸 뭐 그냥 갖다라고 놓을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n이라는 것을 가볍게 좀 어떻게 처리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차이를 n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그냥 가볍게 루트 n 이렇게 해서 시그마 분의 n이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분의 여기 자리에다가 a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같다. 뭐 그냥 an이 n인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거를 상당히 뭐 식을 복잡하게 써놨군요. 에이, 이럴 수가. 자, 이랬을 때 이걸 구해라. 와, 그럼 뭡니까? 이건 시그마 k네, 시그마 k.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와, 그럼 뭐 55잖아요, 55.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습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했을 때 사용하는 기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m 처리해서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게 이제 표준화식인데 이제 실제 붙은 거고 요 값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요 부분이 모집단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 부분 오른쪽이 모집단, 이건 표본.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기호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요 사실, 요 부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 근데 문자들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네요. 겁을 팍팍 주는군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기호들을 정확하게 좀 인식해가면서 학습하라 이런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누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4개를 묶어서 한 개의 상자에 넣어서 판매할 때 760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하는데 상자가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13%다. 어느 달에는 판매되지 않은 상자를 모두 낱개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190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할 때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재미난 표현들이 좀 몇 군데 숨어 있는 게 좀 보입니다. 4개를 묶어서 한 상자로 판매한다. 이게 지금 뭔가요? 요거 이제 표본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여기 숨겨져 있군요. 자, 그 다음 나중에는 뭐죠? 이게 낱개로 판매한다. 그때까지 판매된 낱개로 요거는 그대로 판매하는 거니까 이거는 모집단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에 표본 뽑은 거하고 모집단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다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요것도 760g도 있네요. 760g은 4개의 평균이니까 4일은 4에다가 36, 49, 3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190g. 알겠습니다. 자, 190g. 근데 평균이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냥 단지 190g 미만 이렇게 될 확률을 가르쳐 준 거네요. 됐습니까? 자, 이것이 확률이 얼마다? 0. 이것도 퍼센트네요. 또 조심해야 돼. 001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49에다가 여기 13이니까 87 정도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4987.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표준화. 루트 n분의, 루트 4분의, 시그마 분의 190-m 이렇게 처리한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정보. 이해됐습니까? 자, 나중에는 이제 낱개로 판매한다. 낱개로 판매한다. 평균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인데, 낱개로 판매할 때 또 190. 이게 똑같은 거 질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시그마 분의 190-m 이렇게도 계산해야 되겠다. 자, 이때 Z값이 어떻게 나오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요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이제 2로 풀려서 이제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1.5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쪽의 확률이 0.33이었죠. 33이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쪽은 빼야 되니까 0.0 그럼 얼마인가요? 4, 3, 6, 5에서 빼야 되니까 8 됐습니까? 0.066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있어라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한 문제에 산수도 또 표를 또 2번씩이나 써야 되겠고 좀 신경 써야 될 항목 거듭 말씀드립니다. 4개를 묶어서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다. 표본 4개짜리 표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물론 760도 이제 190g 이하 이런 형태를 봐야 되겠고. 됐습니까? 확률 요것도 살짝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비누 상자를 모두 풀어서 낱개로 판매한다. 이건 이제 모집단이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듭 강조해드리는 중요한 표현 잘 체킹해서 실수 없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모평균 95%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 조사 비용과 추정의 정확도에 따른 수익. 이것도 이상한 얘기도 흘러가네요. 자, 알겠습니다. 비용이 이만큼 사용되고 수익은 이만큼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100의 배수일 때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겠다. 뭔가 좀 수익이 좀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10분의 b-a 분의 2. 요게 이제 수익인데 이 부분이 10분의 n 비용보다는 커야 되겠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b-a가 신뢰 구간이니까 b-a가 신뢰 구간 길이니까 2배의 z 95%는 어떻게 하죠? 여기 있군요. 1.96을 써라. 1.96 이렇게 곱하기 쓰면 되겠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가르쳐줬나요? 시그마는 5로 가르쳐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로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1 더하기 로그 n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b-a 부분은 아까 구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루트 n분의 10이니까 19.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19.6에 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또 역수로 들어가야 되네요. 19.6분의 2 루트 n 이렇게 돼서 1 더하기 로그 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만족해주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표를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어 있네요. 그 모양이라는 것은 가서 나누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1 더하기 로그 n 분의 루트 n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뭐 역수 형태로 좀 나누기 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9.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9.6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얼마가 됩니까? 9.8입니까? 알겠습니다. 요 값이 9.8보다 커야 되겠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9.8 되는 값보다 큰 숫자 n이 되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9.8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9.97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9.75 이거보다 크고 9.97. 아, 사실은 여기 사이인데 됐습니까? 그게 될 n의 최소값은 뭐 자, 100 단위로 간다. 100의 배수다라고 해서 100 단위로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800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던 문제의 형태를 좀 변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 수익이란 이런 표현. 자, 근데 이제 거기 사용된 B-의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 길이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뭐 대입한다고 치면 되는 거겠고. 이때 이제 좀 우리가 요거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지수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걸 해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죠. 로그를 취한다는 이런 좀 아이디어는 이제 좀 살짝 해서 그다음 이제 대입해 주니까 문제 주어진 표에 있는 이런 식이 이제 유도가 되겠다. 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식에 대한 두려움 좀 없애야 되겠고 낯선 형태로 좀 변형 출제자가 신경 나름 많이 써가지고 변형된 형태를 좀 낸 거니까 우리가 그런 형태에 좀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좀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래도 뭐 이 부분이 뭐 비용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식들을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 주어진 거지 제가 뭐 만든 식은 아니잖아요. 만드는 부분이 아닌 거니까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 주어진 값들에 대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니까 복습 여러 번 좀 하십시오. 소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0부터 6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 요 함수 표현이 중요한 뜻과 같습니다. 0부터 2까지 확률을 가르쳐줄 때 다음 확률을 구해달라. fx는 이퀄 f6-x다. 이건 f3 플러스 x는 이퀄 f3-x다. 똑같은 뜻이 되죠. 위쪽 식 여기 x 자리에다가 3 플러스 x를 대입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x는 3 대칭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식을 보게 되면요 3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대입한 함수 값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3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의역이 0부터 6까지 주어져 있는데 3까지 3부터 6까지 근데 이 3에 대해서 대칭 구조다 이런 얘기인데 0부터 2까지 여기 확률이 6분의 1로 주어져 있게 되면 자, 대칭 구조니까 이쪽의 확률이 6분의 2가 돼서 여기가 0.5가 돼야 되겠죠.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3부터 4까지는 여기 대칭 구조로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쪽에 6분의 2, 즉 확률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확률을 구해달라. 그냥 3분의 1 끝인가요? 그냥 뜻 파악하면 끝나는 거네요. 뭐 여기서 더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도 함수 해석입니다. 됐습니까? 요 해석 그대로 잘 안되면 이렇게 바꿔서 대칭 이라는 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한 함수 표현은 fa 더하기 x는 이퀄 fa-x 혹은 fx는 이퀄 f2a-x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x는 a 대칭을 얘기해주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표현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변균 가르쳐줬을 때 단값을 구해달라. 관계식이 좀 있는데 우선 확률의 총합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3a 더하기 b 계산 결과가 4분의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평균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평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0은 좀 필요가 없고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a에다가 5a가 되겠고 3b가 되는데 이게 이제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위쪽 식에 3배 해서 좀 식을 다시 쓸까요? 9a 플러스 3b 해주면 3배니까 4분의 9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빼니까 4a가 되겠고 4분의 9 요거는 4분의 6이니까 4분의 3 처리됩니까? 그럼 a 값이 16분의 3 해서 결과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숫자가 좀 왜 이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서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9 더하기 b는 이꼴 또 이건 또 16분의 4를 곱하니까 12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그러면 가서 빼니까 b 값은 또 16분의 3 이렇게 해결되나요? 알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또 뭘 구해야 되죠? 아, 분산을 가야 되는군요. 분산을.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 그냥 문자로 가겠습니다. 제곱해도 a가 되겠고 4, 8, 9a가 되겠고 그럼 9b가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9배의 a 더하기 b a, b가 나와 있으니까 16분의 3, 3, 6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6분의 6, 5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산을 열심히 구해야 되죠. 16분의 54 빼기 평균이 아까 제곱하니까 4분의 9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16분의 54에서 또 4, 9, 3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16분의 이 숫자가 또 얼마죠? 4에다가 8 되겠고 4에서 1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천천히 뭐 구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죠? 루트 a 분의 x 이 녀석의 값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a분의 1의 바리언스 x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거 역수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6에다가 16분의 18이다. 됐죠? 약분되니까 또 약분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얼마? 6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계산 덩어리입니다. 계산 덩어리. 자,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표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식을 가지고 한 건데 자, 일단은 뭐 확률의 총합 1이다 해서 나온 거, 그 다음에 기대값 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뭐 연립방정식에서 열심히 A 구하고 B 구해서 표가 완성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고 분산 구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약간 변수 변화 집어넣어서 산수에서 답. 자, 이제 풀고 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새롭게 들어간 이론들이 없는 그런 건데 진짜 와, 이 부분은 이제 계산법만 안다면 열심히 계산 실수 없이 잘 해야 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계산하는 연습 여러분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3번이 되겠습니다. 와, 식이 되어 있을 때 이건 좀 뭐죠? 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이 값을 계산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열심히 되어 있고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시행 확률 형태로 열심히 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란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항분포 36번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4분의 1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확률인데 이렇게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뭘 구하라는 거죠?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나옵니까? 분산 구하는 식에서 나오죠? 분산 구하는 식,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제곱 확률 구해서 열심히 제곱한 이런 형태가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3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요. 자, 뭐 평균이 그냥 쓸까요? 36 곱하기 4분의 1 평균 구해서 이제 제곱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4분의 9니까 3, 9, 27 처리되면 되겠고 이건 9, 9, 8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숫자는 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면 4분의 이것도 그러면 27 더하기 4를 곱하니까 4, 4, 8, 3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오, 숫자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면 300에 일단 1부터 하죠 뭐. 그 다음에 40에 50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350입니까? 3분의 4분의 351. 와, 뭐 숫자가 이런 형태로 답을 구해야 되네요. 자, 어쨌든 계산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 식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독립시행의 이항분포에서 나온 거다. 됐습니까? 그럼 요 부분이 이제 px에 해당하는 건데, 그죠? px에 해당하는 건데 그곳에다가 제곱을 곱하겠다. 그래서 이 식이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 주는 거다. 이 판단이 일단 제일 중요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이항분포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산수하고 연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의 숫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는지 알면 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네 번째 문제 이어집니다. 문제수가 많습니다. 힘내야 되겠습니다. 으쌰. 모평균이 10이고 모표준편차가 40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25인 표본의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역시 분산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평균 요 형태의 제곱 이런 모양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루트 n 분산이니까 루트 n이 아니죠. 표준편차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이런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m 제곱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사이의 관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25 표본 끄집어냈고요. 자, 표준편차가 30이니까 요건 30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얼마가 10이니까 100 이렇게 처리 되겠고, 요거 산수가 불편하다고요. 225가 15제곱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이렇게 제곱되는 거니까. 자, 그럼 뭐 산수가 좀 잘 되죠?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 10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 부분 구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하는 식에서 이 부분 이제 기억해줘야 되는데, 자, 표본 분산을 구하게 되면 자, 모 분산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사항이 되겠죠. 자, 두 가지 요소 부분. 이 부분은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건 좀 잘 아실 테고. 됐습니까? 정확하게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구분 정확하게 하면서 계산하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5번이 되겠습니다. 통조림 무게의 평균 표준편차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르쳐졌습니다. 한 개의 무게 자, P1 추출한 N개의 무게 P2 됐습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역시 한 개씩 꺼냈던 이야기는 이건 모집단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10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110보다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걸 구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표준편차 10에다가 110에서 100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z 값이 즉 표준정기분포의 이 값이 1이 되는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미 추출한 n개의 무게의 평균이다 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똑같이 110 나타내주니까 여기 분자는 10 이렇게 약분돼서 요 z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n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주 독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확률인데 와, 요 부분이 또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또 1일 때의 확률을 그래주면 1일 때가 이제 0.3413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는 여기 구하려면 이제 0.5 빼기 0.3413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1359 요 차이 나려면 옆에 주어진 값하고 요 값하고 값 차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3413을 이렇게 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1559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5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어서 요 확률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가 0.477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확률 이렇게 구해주면 되니까 됐죠. 오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 루트 n이 지금 2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n 이퀄 얼마가 돼야 되겠다. 4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눈치채서 좀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항도 역시 자, 모집단 이야기인가 표본 이야기인가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n 한 개를 끄집어서 구했다는 얘기는 정규분포 전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확률들을 쫙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쪽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이제 0.5에서 빼면 되겠죠. 0.5에서 빼기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표본 이야기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z값이 이렇게 구성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부분에서 이제 여기 주어진 부분을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이쪽 나오는 거니까 0.5에서 또 이걸 이렇게 빼기 하게 되게 되면 이쪽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차이를 구하게 되니까 자,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이제 아래 거를 이제 빼기 하게 되니까 477에서 이걸 빼서 이제 159 되게 되니까 0.4 자연스럽게 연결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z값이 2라는 사실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니까 좋지. 이런 더 좋죠. 이제 표로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찾아야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도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그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 이어집니다. 충전기를 제조하는 어느 공장의 충전기 수명 시간은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표본을 추출하여 추정하려고 합니다. 95% 추정할 때 실내 구간 길이를 모 표준 편차의 3분의 1, 5분의 1 이상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됐습니다. 추정할 때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m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이걸로 x 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고 x 바에다가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니까 자 오른쪽 값에다 왼쪽 값을 빼기 하게 되면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차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실내 구간 길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자, 되는데 이곳에 이제 채곡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5분의 1, 모 표준 편차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시그마보다는 이상이면서 4분의 1 시그마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5%는 이쪽에 이제 475가 2배가 이제 0.9가 되는 거니까 z값을 2를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시그마가 약분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관계를 처리하게 되면 루트 n은 20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요 관계를 해주면 루트 n은 크가 나갔다 16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표본 크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n이라는 것은 이제 20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고 16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또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16제곱이 2에 8제곱이니까 25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여기는 이제 400 되겠고. 됐습니까? 저 숫자가 또 갑자기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하게 하게 되면은 합은 또 얼마가 되느냐? 656 이렇게 처리됩니까? 656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대단한 거 없고요. 맨 처음에 요 부분 형태.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암기 항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표준화식을 좀 기억하면 된다고 했고. 자,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게 되면 자, 요쪽 값. 오른쪽 하나 잘 기억하면 됩니다. 2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식을 써서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학습이 이제 조금만 진행돼 있어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실내 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조금만 좀 머릿속에 좀 정리되어 있으면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쫄 필요 없습니다. 자,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조금만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서술형 7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박동수가 분당 60회 이하이면 서맥,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학생들의 심장박동수는 평균 80 표준편차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600명을 조사했군요. 학생이 12명 미만인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기분포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균이 얼마라고 했죠? 평균 80. 자, 그런데요 60회 그 다음 100회 60회 이하 100회 이상 이렇게 됐습니까? 확률을 열심히 구해야 됐습니다.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에 60, 100 들어가야 되고 평균 빼기 80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샤 표준 정기분포로 해가지고 구하게 하게 되면 이 값이 2가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표 대신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확률이 0.48이니까 요 0.02가 된다는 뜻이 되겠고 그렇다면 확률 2배 줘야 되니까 0.04다. 와우, 구했습니다. 뭐 정상적인 문제 뭐 하나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확률을 가지는 건데 이런 것을 600명을 조사했다.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이항분포란 뜻이 되겠습니다. 600명 10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또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 이항분포 때 시행의 수가 이렇게 커지는데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정규 분포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NP 계산하니까 4, 6, 2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에다가 Q 100분의 96을 마저 더 곱하게 되는데 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게 24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분의 48인가요? 48, 24 곱하기 2 이거의 제곱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24 이렇게 평균 24회 오호 알겠습니다. 600명 중에서 24명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12명 미만이 나와라.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12명 미만 이렇게 표시해서 이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표준화가 필요하죠. 10분의 48 시그마분의 12-2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요거는 뭐 48이고 10은 뭐 분자에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약분하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표준 정규분포로 갔을 때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가르쳐줬죠. 0.49 이쪽 확률이 0.49라는 뜻이니까 문제의 정답은 0.01 이렇게 해서 최종 정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다른 개념을 이렇게 뭐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규분포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돼서 표준화시켜서 확률 구하기. 자, 뭐 쉬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뭐 600명 가지고 조사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여기다 이제 이항분포를 딱 해가지고 이런 건 살짝 또 가미해서 기껏 해봐야 뭐 24명 이렇게 뭐 이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혹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게 이제 시행해석하니까 정규분포 거쳐서 이렇게 이제 확률 구하기 그죠? 정규분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냥 이렇게 한 문제 조금 길어져서 이렇게 한 문제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스타일인데 이거를 쭉 연결시켜서 큰 틀에서 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정규분포 그 부분을 이항분포로 연결시키고 다시 정규분포를 해서 최종 답을 구해야 되는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상급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습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본하게 풀이 또 진행해 보시고 복습도 여러 번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8번 드디어 배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적힌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10개의 공이죠. 4, 3, 2, 1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는 걸 또 100번 반복했다. 100개 공에 적힌 수에 우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모집단 이야기들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되겠고 개수가 4개, 3개, 2개, 1개 전체 10개 이렇게 해주면 합해서 이렇게 자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10분의 4 6, 4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10, 20이니까 이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곱의 평균을 열심히 또 구하겠습니다. 10분의 1회도 곱하니까 되겠고 4, 3, 12가 되겠고 9, 2, 18 되겠고 그 다음에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30에 20이니까 50이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5 이렇게 또 깔끔하게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산이 또 구해지겠죠. 됐습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요 형태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4 해서 1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시그마 20 곱하기까지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x가 아니라 x바거든요. 됐습니까? 자 20 시그마 x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20 곱하기 이 분이 뭐가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지금 몇 명 가지를 조사한 거죠? 100개 조사한 거죠? 100개? 그럼 20 루트 100 표준편차 1 나온 거죠. 분산이 1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표준편차 1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얼마?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의 관계
됐죠? 모 분산과 표본 분산,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의 관계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 제곱의 평균 그래서 이제 분산 거쳐서 표준 편차 구해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표본에서 온 거니까 요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변수 변환한 거고 자, 요 관계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은 배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항수가 많으니까 집중력 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끝으로 배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